주선 비용 2억 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얼굴도 안 보여줄 거예요. 검사들에게 뭐 4억? 검사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빰! 빠밤! 알죠. 오! 브랜뉴. 급하게 공부하신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이 신화의 그룹인데, 이민우 씨가 최근에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20년 지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무려 26억을 사기 당한 일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민우 씨가 2019년에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군요. 네네네. 그 과정에서 20년 지인이었다는 분이 검찰 수뇌부를 아는 것처럼 오. 검찰 쪽에 얘기를 잘 해서 너를 좀 사건을 무마하게 주겠다 이런 취지로 20억이 넘는 돈을 뜯어냈는데, 아마 다른 검사님들이 이 판결문을 읽으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거예요. 판결물이 어땠길래 좀 화가 치밀어 오르셨나요? 이민우 씨가 이런 사기 내용을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마치 이제 대한민국 검사들이 습관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는 것처럼 검찰청에 가보면 떡진 머리에 그렇죠. 밤낮으로 더 네. 고생하시니까. 기록을 보면서 전세 계약 기간 끝나가면 그 전세 보증금 조달해야 되는 고민 때문에 걱정하시는 검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십억을 언급을 하니까 제가 정말 황당하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결국엔 이민우 씨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강제추행죄라는 범죄는 이제 피해자가 고소 취소를 한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건이 무마가 안 돼요. 그쵸. 또 되게 예민한 주제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 혐의 없음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좋은 변호인을 또 선임하셔가지고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이민우 씨가 이제 그런 방향 외에 불법 브로커에게 속아가지고 돈을 날린 거죠. 불법 브로커가 전문 브로커도 아니에요. 방송 작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된 게 이민우 씨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바로 다음 날이에요. 내가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부탁하여 친분이 있는 검사들에게 너의 강제추행 사건이 배당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CCTV 영상에 대한 분석을 맡겨 이를 기초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한 청탁 대가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영화 드라마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급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앙지검 정도의 큰 검찰청에 이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차장 검사님이 사건을 각 부에 얼마씩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 각 부장 검사님들이 또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건을 배당을 하시거든요. 이민우 씨 정도의 인지도에 있는 연예인이 관련된 사건은 기자분들도 관심이 많고 그쵸.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건 처리하는 절차에 뭐 하자가 있다든지 잡음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더 예민하고 꼼꼼하게 네.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배당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베테랑 검사님한테 배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말 잘 듣는 검사한테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CCTV 영상도 아까 분석을 의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좀 어떤 부분일까요? CCTV 영상 분석도 이민우 씨 변호인이 그 의견서를 쓸 수 있어요. 경찰에서는 CCTV 화면을 주된 근거로 해서 이제 혐의 있다고 해서 송치를 했는데 CCTV가 이렇게 촬영된 경위나 이런 걸 보면은 한 번 더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네. 의견서를 내고 주인 검사 입장에서도 그 의견이 타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도 이거 CCTV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러면은 대검에 이거 영상 분석하는 팀이 있어요. 있군요. 그럼요. 대검에 있어요.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검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바로 합니다. 그 어떤 거짓말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두 번째 거짓말부터가 진짜 황당해요. 강제추행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검사에게 지급할 돈 1억 5천만 원, 고위직 검사가 너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만들기 위한 주선 비용 2억 원, 사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들 중 제일 높은 직급의 검사들에게 지급할 돈 4억 원이 필요하다. 또한 검찰 감찰부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도록 마무리하는 비용으로 7억 원이 필요하다. 고위직 검사한테 1억 5천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요. 얼마 바쁘신데요. 주선 비용 2억 원? 문구에 따라서 그 고위직 검사한테 합의 뭐 3억 5천이 간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얼굴도 안 보여줄 거예요.
검사들에게 뭐 4억, 검사들 이 정도의 사건은 검사 한 명이 처리하거든요. 검찰 조직은 대충 아시는데 내부 프로세스를 정확하게는 아시지 못하는 거예요. 네. 지금 평검사로 계시는 분들이 다 MG거든요. 그쵸. 원리 원칙에 입각한 처리에 굉장히 초점을 둬요. 오히려 MG 검사님들이 더 빡빡하게 좀. 그렇죠. 어떤 검사님들은 이제 선배 변호사들도 잘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그래요? 만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닌데 되게 원리 원칙적으로 하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선배 검사가 이제 부장이나 차장으로 있다고 해도 후배 검사님이 결재를 올리는 사건에 대해서 맘대로 반대를 하거나 반려를 할 수가 없어요. 증거관계 판단을 이제 완전히 잘못했거나 그런 거 아니면 반려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렇군요. 많은 분들에게 뇌물을 뿌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거쳐야 하는 검사분들만 4-5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핵심이에요. 설사 뇌물을 준다고 해도 긴밀하게 한 사람에게 좀 네. 이렇게 줘야지. 얘한테 주고 쟤한테 주고 쟤한테 주고 이러면은 소문이 다 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찰부 소속 구성원한테 7억 원을 준다는 문구. 감찰부 사람들 진짜 바빠요. 받을 시간도 없고 아마 이분들은 검찰 내부의 사람들을 처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는 눈이 훨씬 많거든요. 생각보다 운신의 폭이 좁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군요. 이 방송 작가분 실제로 검사들 한 분이라도 좀 친분이 있기는 했었을까요? 진짜 황당한 게 친분이 없었대요. 없대요? 네. 없는데 이런 거 다 어떻게 알지? 방송 작가라서 그런가? 방송 작가분들도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조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사기에도 이제 도입을 하신 거죠. 이렇게 이민우 씨가 어려우셨을 때 우리 이 법 아저씨를 찾아가가지고 자문을 좀 구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겠죠. 예, 예. 신뢰도 높은 변호사를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또 이야기를 돌아가서 이 거짓말이 끝나지 않으셨다면서요? 맞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민우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거짓말이 또 시작된 거예요. 거짓말 쓸 게 있나요? 이미 그러니까. 판결이 났는데? 그러니까 검찰청 감찰부에서 사건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약 10일이 소요되고 10일이 지나기 전에는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데 네가 언론 보도를 막지 못해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감찰부 소속 검사 4명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감찰부 소속 고위직 검사에게 4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황당하죠. 너무 황당한데요? 예. 불기소 처분된 게 10일 동안 밖에 알려지면 안 된다? 이건 진짜 X소리입니다. X소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을 할 때 즉시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네요, 10일은. 그러니까 이제 뭐 행정 절차 과정에서 약간의 뭐 며칠 정도 소요가 될 수는 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10일 이내에 다 통보가 됩니다. 요즘 전산화돼가지고 요즘에 카톡으로도 와요. 네? 피의자한테 통지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온 세상에 알려지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 금액도 말이 안 돼요, 금액이.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요, 거의 지금. 응? 근데 이제 이 방송 작가라는 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이민우 씨가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고 하자 내 재벌 친구에게 돈을 빌려 검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미리 집행해 줄 테니 추후 돈을 변제하라고 말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부채까지 만들어라 이 소리잖아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그러니까요. 또 더 있어요. 만약 검사들이 요구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네 재산에 압류가 가해질 수도 있으니 네 계좌를 나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돈을 집행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민우 씨의 예금 계좌를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진짜 그러니까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 이 브로커가 검사한테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인데 그럼요. 불법 행위에 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압류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검사들한테 줄 돈이 모자라니까 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죠. 실제로 대출 받으셨어요? 담보를 하고 대출 받으셨어요? 어떡해. 7억이 넘어요, 사실은. 이제 집이 담보로 잡혔으니까 남아있는 건 뭘까요? 이제 뭐 그냥 내 신체랑 뭐 내가 차고 있는 거. 차고 있는 거? 그렇죠. 소비 명품. 명품도 이제 중고로 팔면 돈이 되니까 예금, 집,
명품. 명품. 아, 20년직이라고 하는 게 더 좀 분노를 사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분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좀 중대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분이 해먹은 돈이 거의 26억 정도 되잖아요. 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가 성립이 됐어요. 1심과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고 징역 9년이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피해 금액이 조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 이후의 상황은 외부에 공개된 자료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피해 금액이 조금 조정됐다 하더라도 징역 9년에서 많이 깎이진 않았을 거예요. 또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법 위반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좀 의문이더라고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해서 뭐 청탁을 해주겠다든지 뭐 이걸 알선해 해주겠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말을 한 거면 변호사법 위반죄만 성립이 되고 그렇게 말한 게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사기죄랑 변호사법 위반죄랑 동시에 성립이 돼요. 아, 그럼 이번 경우에는 동시에 성립된 그렇죠. 건가요? 아는 검사가 없었으니까. 현재 이민우 씨 예비 신부에게 또 새 축복이 찾아왔다고 해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회복을 잘하고 아픔을 극복하고 좀 왕성하게 방송 활동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호사님께 자문을 꼭 구해보자. 비법률가가 주는 조언보다는 법률가가 주시는 조언을 더 신뢰하셔야 되고 평소에 약간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알고 지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해볼까요? 안녕.